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왜 당신은 손실기계가 되었는가? 좀 제목이 자극적이죠? 왜 당신은 손실기계가 되었는가? 한 장을 더 넘기면 왜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할까?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원 제목으로 프레임의 문제, 노력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트는 본격적으로 주식 트레이딩 개념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파트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과일을 넣으면 주스를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다. 토마토를 넣으면 토마토 주스가 나오고 사과를 넣으면 사과 주스가 나온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토마토 주스가 아니라 토마토 스프를 원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당연히 자신이 해온 방식대로 토마토를 기계에 넣는다. 그러나 결과는 늘 그랬듯이 토마토 주스만 나올 뿐 스프는 아니다. 이때 당신은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 열심히 노력한다. 품질이 훨씬 더 좋은 유기농 토마토를 넣어보기도 하고 물의 양을 조절해보기도 하고 기계를 더 깨끗하게 닦아보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기계는 주스를 내놓을 뿐 스프를 내놓지는 못한다. 기계는 애초에 스프를 만들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왜 더 좋은 재료, 왜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노력을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고 기계에다가 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프레임의 문제이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 행동을 고쳐보려고 하거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노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즉 프레임 자체에 있다. 이 프레임 안에서는 아무리 행동을 바꾸고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과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왜 우리는 어떤 호재와 함께 장대 양봉이 생기고 난 이후에 매수하고 싶은 충동이 들까? 왜 잘 오르다가도 내가 매수하자마자 주가는 하락할까? 우리는 어쩌다가 잔뜩 손실만 내놓는 손실기계가 되어버렸을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잘못된 지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노력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자 하더라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지도가 북한을 가리키고 있다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빨리 북한에 도착할 뿐이다. 즉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잘못된 목적지에 더 빨리 가고 있을 뿐이다.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며 결코 다양하지가 않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첫 시작 구절,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라는 구절처럼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방식으로 매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다른 이유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법이 필요하지가 않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소수의 효과적인 모델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수익은 그것에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가 왜 주식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인식하게 하고 동시에 잘못된 프레임을 대체할 효과적인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프레임의 문제, 노력의 배신이었습니다. 결국 이 파트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듯이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스를 만드는 기계가 필요하고 스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냄비라든지 가스레인지가 필요하듯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따뜻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닐까?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간다는 거죠.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정성껏 더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코 따뜻한 스테이크를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노력이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를 못하는 거죠. 단지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뿐인 거죠. 이게 프레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 관점, 철학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못하는 이상 원하는 결과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챕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20페이지로 넘어와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 머릿속의 손실지도, 약속 프레임. 여러분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이상한 분야만큼은 결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지는 않는다. 왜 주식이라는 분야만 이토록 이해하기 어려운 걸까? 현실 세계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만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에서는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해야 한다. 즉 필연적으로 약속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약속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서로 만날 수가 없다. 이러한 약속 시스템은 현실 세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일 9시에 직장에 출근하는 이유는 뭐죠? 9시까지 어디로 당신은 출근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게 본사와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약속 시스템이 없으면 현실 세계가 아예 작동하지 않겠죠. 반면 주식 세계는 가능성 시스템, 다시 말해서 확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계이다. 예를 들어서 주식 세계에서는 친구와 미리 약속하고 만날 수가 없다. 단지 친구가 나올 법한 시간과 장소에 내가 미리 나가 있어야 할 뿐이다. 따라서 헛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구가 약속 장소에 나타날지에 대한 확률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현실 세계의 약속 시스템이 그대로 주식 세계에도 통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현실 세계에서의 약속 시스템은 너무나도 효과적인 나머지 주식 세계라는 새로운 곳에서도 어떠한 의심도 없이 당연히 효과적으로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식 매매를 할 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확정적 호재로 밝혀지고 난 뒤에 접근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호재가 확정되면서 상한가나 장대 양봉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단기 고점이나 재료 소멸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주로 매매를 하게 되어 손실 가능성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약속 프레임이라는 손실 지도를 갖고 주식시장에서 태어난 셈이다. 이 지도가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목적지로 이끌어졌을지는 몰라도 주식 세계에서만큼은 오히려 우리를 절벽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진입한 만큼 새로운 규칙성을 익혀야 한다. 주식 세계에서 수익을 내려면 현실 세계에서의 효과적인 규칙, 즉 약속 프레임을 과감히 버리고 확률 프레임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장착해야 한다. 확실성이 아닌 불확실성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확률적 사고를 바탕으로 상승 변곡점을 찾고 거기서 유연하게 대응한다라는 간단한 진리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까지가 내 머릿속의 손실지도 약속 프레임이었어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프레임들 중에서 주식 트레이딩에 가장 방해가 되는 프레임은 약속 프레임, 약속 시스템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약속 프레임이라는 게 도대체 왜 방해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확실하게 약속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랑 주말에 만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날짜가 필요하고 시간이랑 장소가 필요하죠. 이러한 조건들을 모르면 우리는 결코 상대방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우리의 행동 체계가 주식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식 세상은 가능성 세상, 확률적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가면 친구가 나올 확률이 몇 %가 될까와 같은 우리에게는 아주 이질적으로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현실 세계와 주식 세계의 가장 두드러지는 결정적인 차이점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온 약속 프레임을 주식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와 주식 세계에서는 각기 다른 규칙들이 적용되는데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 세계에서 아주 효과적인 규칙을 주식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니 당연히 안 맞겠죠. 잘못된 규칙을 적용하면 결과물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 프레임이 오히려 주식에서는 아주 큰 방해꾼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버리는 작업을 여러분들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트레이딩을 할 때만큼은 내가 이 비효율적인 약속 프레임을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주식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어떤 최초의 라이센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다른 좋은 프레임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읽는다면 교재를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이렇게 총 4가지가 쓰여 있죠. 첫 번째는 안전마진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변동성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재료에 대한 이해, 네 번째는 매매 기법과 패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은 안전마진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변동성, 재료, 그리고 매매 기법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책의 큰 흐름은 안전마진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과 재료는 안전마진을 갖기 위한 도구로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의 시작은 안전마진입니다. 왜 안전마진부터 시작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안전마진이 중요하길래 가장 첫 번째 파트로 공부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안전마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전마진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이 나는 모델, 수익이 나는 구조 그 자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변동성이나 재료는 수익이 나는 구조 그 자체를 설명하지를 못해요. 수익이 나는 구조는 오로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가장 첫 번째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마진 파트를 통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그리고 싸게 산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시간이라는 요소가 수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매매가 실패했을 때를 가정하는 그런 방어적인 트레이딩을 한다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냐 등등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이 안전마진 파트에서 대부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동성 파트입니다. 이 변동성은 안전마진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파트를 통해서는 변동성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왜 생기느냐, 왜 시장에서는 항상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인간의 본능이 어떻게 작용하길래 항상 변동성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변동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만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재료입니다. 재료 파트는 좋은 재료가 도대체 무엇이냐, 기대감이 있는 재료란 무엇이냐, 재료에 따라서 곧바로 매매를 해야 하는 것과 좀 더 긴 호흡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 재료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리고 재료의 국면에 따라서 호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그리고 재료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확실하게 성공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등등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매매 기법과 패턴이라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크게 3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정석적이고 빈번하게 등장하는 패턴 1, 그리고 좀 더 급박한 재료가 등장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패턴 2, 고가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찌라시 패턴이라는 3번째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패턴들은 앞서 배우게 되는 안전마진, 변동성, 재료에 대한 이해가 탄탄해야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매매 기법과 패턴은 그 자체로는 사실은 아무런 효용을 가지지를 못해요. 안전마진, 그리고 변동성과 재료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차트에 드러나는 것이 기법이기 때문에 꼭 그 이전의 기본기 개념들을 익히고 패턴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23페이지에 여기에 쓰여 있듯이 이 책을 관통하는 개념은 불확실성과 시간입니다.
불확실성과 시간이라는 개념은 수익을 내는 사람과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실 때 불확실성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주주총회는 일반적인 투자자들과 비교를 해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읽어주신다면 훨씬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안전마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 영상을 보면서 같이 처음 읽기보다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몇 번 읽어오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를 빠르고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 얘기로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해서 강의가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1강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